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수감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피살된 것으로. 이게 뭔데 이거? 나가야 돼요? 나가. 와, 꽝에 5.5. 야, 5.5던데 5.5. 2018학년도 수능 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11월 23일에 시행하기로. 는 안전한가? 계란이 또 이런다고 하니까. 생리대에 대해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곳 병원에서 잇따라 숨진 아이들은 모두 생후 2개월이 채 안 된 신생아였습니다. 8층짜리 스포츠시설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오후 3시 50분쯤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 시간대가 5시 18분입니다. 40% 이상이 사실상 노후된 타워고, 근데 그런 타워가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세월호가 참사 3년 만에 인양됐습니다. 뼈라도 만져보고 싶어하는 그 부모들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너무 우리에게 해서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추모식을 마친 미수습자 가족들은 1300여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네, 2017년 올 한 해 주요 뉴스들 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고 새해에는 기분 좋은 뉴스가 좀 많길 바라고요. 오늘의 사운드 오브 뉴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는요. 오늘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오는 30일자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과 불우수용자, 공안사범 등 6,400여 명이 대상자가 됐고요.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165만여 명에 대해서 특별 감면 조치도 시행을 했습니다. 예.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대부분 생계형 범죄자인데요. 2009년 1월 달에 용산 참사 현장에서 경찰하고 대치하다가 사법 처리된 철거민 25명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정치인 가운데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공직자의 부정부패, 기업인의 사익 추구 등은 사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에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만기 출소를 했기 때문에 좀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예. 청와대는 그간 정치인 사면 결정 때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계속 배제됐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했고 상당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정치 활동의 재개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벌써부터 어떤 서울 노원구 병지역구의 재보궐선거 출마라든지 지방선거 역할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노동계에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 안 된 것 불만 표시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을 제외하면은 정치적 논란이 있을 만한 사면은 다 피해간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오늘 민주노총이 상당히 격앙된 투로 입장을 발표하고 앞으로 노정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구속노동자, 세월호, 강정마을, 사드 배치 관련 시국사안 관련 양심수 등에 대해서도 다 사면에서 배제됐다라면서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민주노총은 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 상황입니다. 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영하 당선자는 2014년 철도노조 파업을 이끈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선거 과정에서 노사 정의가 아니라 대통령, 노사 대표 4명, 정부 대표 2명, 국회 대표로 구성된 8자 회의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거든요. 어쨌든 이영주 사무총장이 여당 당사 점거를 풀고 잡혀간 일도 있고 했기 때문에 노동계하고 관계 설정을 잘하는 게 또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 등의 밀린 안건을 처리한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써 전기안전법, 시간강사법 등 일몰 법안을 포함해서 지방세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감사원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처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개헌특위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간 연장, 이게 최대 쟁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이 산하에 각각 헌법 개정 소위와 정치개혁 소위를 두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여당은 2월 중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합의안에 명시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서요. 내년 1월 중에 추가 협의를 거쳐서 이걸 명확히 좀 하자 이런 수준에서 합의가 됐고요. 또 입법권을 갖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고 쟁점 중 하나였던 국회 운영위원장 이것은 그대로 자유한국당이 맞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 체포 동의안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방탄국회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예. 원래대로면 임시국회 회기는 1월 9일까지인데 오늘 합의 내용 중에는 오늘 본회의 이후에는 임시회기를 종료하기로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는 되는데 처리되지 않고 임시국회가 종료됩니다. 이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서 표결하게 돼 있기 때문이죠. 예. 이렇게 되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서 신정연휴 이후인 내년 1월 3일에서 4일쯤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다음 회기에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검찰이 그래서 기존 영장 청구서를 회수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법리 논란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정부가 공해상에서 홍콩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는 배에 정유 제품을 불법으로 옮겨 실은 정황을 인지했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인데요. 홍콩 배인 라이트하우스 윈모호는 지난 10월 11일 여수항에 입항을 해서 15일 날 일본산 정유 제품 1만 4천여 톤을 싣고 대만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으로 입항하지 않고 10월 19일에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는 3.2호에 600톤 정도의 정유 제품으로 옮겨 실었다는 건데요. 아하. 이 배는 대만 소재 기업이 임대에 사용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어쨌든 윈모호는 이 기업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들을 주시하고 있다가 지난 11월 말에 윈모호가 다시 여수항에 들어온 기회를 보고 배에 실린 짐을 동결하고 검색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고요. 이 배는 지금까지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월에 일어난 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너무 늦게 공개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목을 할 만한 게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 정부는 10월 중순에 찍은 위성 사진을 지난달에 공개한 바 있는데요. 중국 선박과 북한 선박이 해상에서 유류를 환적하는 장면이 또 같이 담겨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8일 트위터에 중국이 북한의 석유가 유입되도록 계속 허용하는 것에 실망했다. 이렇게 썼고요. 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의 무역과 관련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전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용인해왔다. 중국이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중국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문제가 된 선박은 중국의 항구에 정박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반론을 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 사건을 공개한 것은 대북 제재에 중국 때문에 구멍이 생겨서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 미국 주장의 근거를 일부 보강해 준 그런 셈이 됐습니다. 미국은 또 그 위안부 합의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확대와 관련해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 렉스 틸러슨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보, 경제 등의 실질 협력은 안정적으로 양국 간에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뉴스요.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가 개성공단 폐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통일부 혁신의 발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들은 지난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예. 또 개성공단 재가동 그리고 입주기업의 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 지원 등도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이들이 자체 추산한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은 총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영업 손실을 제외하고 지금 정부에 신고한 피해 규모가 9,400억 정도 됩니다. 정부가 이 중에 지금까지 지원한 액수는 5천억 원 정도 되고 최근에 추가 지원을 결정해서 이제 집행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최순실 씨 측이 오늘 입장을 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이 개성공단 폐쇄가 결국 국정농단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최순실 씨를 접견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의혹 제기는 최순실 씨의 판결을 앞두고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면서 더 이상의 의혹성 보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거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통일부 혁신위 발표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개성공단 전면 철수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